안녕하세요. 먼저 세 줄 요약입니다. 노바티스 칸은 혈액암을 치료한다. HAB의 KIR 칼은 고형암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암 환자의 90%는 바로 고형암이라는 건데요. 자, 먼저 HAB 홈페이지로 오면은 이번에 투자한 베리스모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는데,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카티 기술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바로 KIR 칼인데요. 요게 바로 혈액암을 넘어서 고형암까지도 치료 가능한 진보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카티 기술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기술이 바로 HAB가 이번에 지분 투자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는 바로 카티 기술입니다. 기존에 카티는 혈액암을 치료하는데, 특히 백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이 되었는데, 고형암까지 치료 가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기사입니다. 카티 치료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시장성 확장 측면입니다. 카티 기술은 기본적으로 혈액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데 고형암 치료제로도 개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형암 치료를 위한 카티 개발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지만은 낮은 효능을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암 환자 숫자의 90% 이상이 사실은 고형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티 치료제의 대상은 고형암까지 확장을 해야지 시장성이 커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혈액암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고형암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 성과도 미진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한 약사가 말했습니다. 혈액암은 골수이식이 유일한 방법이다. 혈액암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치료제들은 고형암에 효과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카티 치료제가 차세대 치료제가 되기 위해서는 요 90% 이상인 고형암도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카티 치료제는 혈액암에 머물러 있는데요. 카티 치료제가 시장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암 환자가 90% 이상이 고형암으로까지 효과를 발휘해서 고형암도 치료할 수 있어야 차세대 치료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한마디로 고형암은 카티 치료제에 있어서 연구 성과도 미진하고 암 환자 숫자도 90% 이상으로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시장인 블루오션입니다. 먼저 최신 기술을 갖고 뛰어들어 시장을 선점하면은 엄청난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시장인데요. HAB가 가지고 있는 진보된 카티 기술이 바로 고형암까지도 치료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노바티스 칸은 혈액암에 머물러 있는데 HAB가 이번에 지분 투자한 베리스모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조금 더 진보된 KIR 카 기술인데, 요게 바로 고형암까지 치료 가능하다. 그리고 암 환자의 90%가 고형암이니까 연구 성과도 미진한 상태에서 HAB 베리스모가 굉장히 빠르게 기술 개발에 들어가서 고형암에서 효능을 확인했다. 그렇다면은 굉장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카티 치료제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데 바로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으면은 이익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겠죠. 그게 가능한 경우에는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형암에는 아직 카티 치료제가 없는데 HAB 베리스모가 고형암에서 효능을 보였다. 그러면 가격을 높게 측정해도 시장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돈이 비싸니까 이거는 치료가 가능해도 돈이 있는 사람들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 카티 치료제는 하나로 4억 원에서 6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5억 원이 든다는 건데 한 번 치료하면은 원샷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효능을 가리지는 게 바로 카티 치료제인데, 자, 왜 비싸냐면은 환자의 혈액에서 세포를 추출해 증산하는데 2, 3주가 소요되고 생산 비용만 15만에서 35만 달러가 필요하니까 대략 2억 원이 생산 비용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세포는 해당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단가를 낮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카티 세포 치료제는 환자별로 각기 다르게 형성된 체내 고유의 면역 시스템을 바탕으로 맞춤형 약을 투약하는 치료법이다. 제조 공정에 고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맨투맨 방식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도 실현시킬 수 없고 환자 각각에 맞춰서 생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비싸다는 거죠. 기성복처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춤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는 것이고요. 혈액암에서는 카티 치료제가 꿈의 치료제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효능이 굉장한데, 이 카티 치료제가 만약에 고형암까지 효능이 있다. 그렇다면은 암 정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처음에 진입한 기업들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점점 많은 기업들이 고형암에도 카티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자가 많아지니까 가격은 점점점 다운될 수가 있겠습니다. 초창기에 들어가는 제약회사들이 리스크는 있지만은 성공한다면은 굉장히 높은 약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럼 카티 치료제는 기존 항암제랑 뭐가 다르냐? 기존 항암제는 항체, 곧 단백질을 직접 몸에 넣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지만은 항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한계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카티 치료제는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세포들까지 손상된 우려가 적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정상세포 파괴 가능성을 줄이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은 우리가 칼라는 게 암세포의 항원만을 표적할 수 있게 리세터를 T세포에게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에 있는 항원만 인지할 수 있게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상세포는 굉장히 파괴 가능성을 줄이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효과적으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카가 인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킴리아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허가를 받았는데 언제 허가를 받았느냐? 2017년에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FDA 허가를 받았고요. 일본 정부, 한국에서도 이제 판매 승인이 되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두 번째 카티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는데 점점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카티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혈액암은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이 돼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바로 고형암이죠. 고형암에서 누가 더 먼저 뛰어들어서 시장을 선점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항암제 시장이 84조 원이라고 합니다. 2019년 기준인데 84조 원 중에서 지금 90%가 고형암이라고 한다면은 혈액암 그 중에서도 카티 치료제 시장은 굉장히 작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트 파마의 2040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은 카티 시장 규모는 2019년에 3천억 원을 달성한 다음에 2024년에는 약 3조 원으로 성장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대한 항암제 시장 중에서는 카티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다. 왜냐면은 아직 혈액암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 고형암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요 전 세계 항암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국내 제약사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최신 기술이만큼 처음에 시장은 작지만은 카티 치료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리스모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자,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이 가진 카치료제 개발을 위한 최고의 기술 및 임상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유펜이 베리스모의 주요 주주로 있기 때문에 베리스모가 잘 되면은 유펜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의 카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 유펜이 도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물론 안 도와준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베리스모에 있는 박사들이 유펜 출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펜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도와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카티의 생산 공정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맞춤별로 환자에게서 T세포를 뽑아낸 다음에 그 리세터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고서 다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카티로부터 최근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이러한 까다로운 생산 공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장도 필요하잖아요. 바로 유펜의 세포치료제 생산시설인 CBPF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면서 생산 노하우 역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펜과 함께함으로써 얻는 장점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고 저번에도 봤지만은 자, 요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기술들은 앞으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개발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내 거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펜이랑 함께하고 여기 킴리아를 만들었던 개발자들이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외 인지도 및 신뢰성을 높여서 애로 계약을 맺거나 대형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HAB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들이 마련이 됐다. 이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